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나두라. 부동산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얼마 후 남친과 결혼을 할 예정이라 퇴사할 생각이다. 남친 한재수에게 프로포즈 받은 건 딱 일주일 전의 일이다. 사귄 지 2년째 되던 해, 내 생일날 멋지고 세련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꽃다발과 반지를 선물로 주면서 남친은 나랑 결혼해줄래? 라고 말했고 나는 너무 기쁘고 벅찬 나머지 펑펑 울고 말았다. 결혼하면 전업주부로 지내줬으면 한다는 남친의 말에 결혼식에 맞춰서 퇴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동료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고 불만도 전혀 없고 나한테 딱 맞는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남친은 질투심이 강한 편이어서 내가 한눈을 팔면 어찌나 불안해했고 직장을 되도록 빨리 그만둬줬으면 했다. 나도 물론 남친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전업주부가 되는 게 그렇게 싫은 것만도 아니어서 남친 소원대로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상사한테 말씀을 드렸다. 동료들은 모두들 내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송별회라도 성대하게 하자며 모두들 아쉬워했다. 비슷한 시기에 남친도 자기 회사에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 동료들이 축하주를 마시자고 해서 술 모임에 다녀오겠다며 메시지가 왔길래 노파심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가볍게 한마디 하고 잘 다녀오라고 했다. 그날 저녁 내가 막 자려고 하는데 남친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청 취한 목소리였는데 지금부터 가도 되냐고 하길래 알았으니까 오라곤 했지만 이 늦은 시간에 술 취한 남친을 상대하는 건 사실 좀 귀찮았고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우리 집에 도착한 남친은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취해 있었다. 그리고 반쯤 잠이 온 나한테 오밤중에 취해서 결혼에 대해서 썰을 풀기 시작했다. 남친은 자기 입으로 결혼하면 전업주부가 되어달라고 해놓고서는 전업주부가 짱이지. 완전 널널하잖아. 상팔자지 상팔자. 내가 먹여 살리는 거니까 감사해라 나한테. 라는 발언을 입에 올리며 평소에 나한테 보여왔던 자상하고 매너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취했으니까 오늘은 그만 자는 게 좋겠다고 그만 자라고 그렇게 권했는데도 남친은 나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서 좀처럼 잠을 자려고 하지 않았다. 졸린 눈을 비비며 남친이 주절거리는 소리를 억지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는 발언을 했다. 너 전업주부나 하는 주제에 나 구속하려고 하지 마라. 라면서 나를 노려보기까지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나도 분노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취했다곤 하지만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취한 사람을 상대로 화를 내면 뭐하랴 하고 죽을 힘을 다해 일단은 참았다. 그러나 남친은 계속해서 나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치자. 넌 그래도 위자료니 뭐니 그딴 거 충고하지 마라. 라고 위험수위의 발언까지. 그건 말이 안 되지. 부부가 뭔데? 불륜을 해도 입 다물라는 거야 그럼? 라고 따지자 남친은 맞아. 넌 잠자코 가만히 있어. 라면서 제법 고압적인 태도로 강조했다. 이쯤 되면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겠다 싶었던 나는 그럼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어쩔 건데? 라고 질문하자 그럼 위자료로 무조건 1억이지. 하지만 나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바로 만날 거야. 내가 먹여 살리는데 그 정도도 못해? 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뻔뻔하게 말했다. 그 순간 이 남자를 보는 눈이 180도 달라졌다.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남친의 모습은 잘 포장된 겉모습에 지나지 않았고 사실은 심각한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이기적이고 부도덕하고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됐다. 이 사실을 안 이상 이 남자와 결혼해도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한 나는 스마트폰에 보이스 레코더를 몰래 켰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라고 하자 남친은 넌 이제 전업주부나 하는 주제니까 내가 바람을 피워도 찍소리 하면 안 돼. 하지만 내가 너 먹여 살리니까 넌 바람 피우면 끝장이야. 라고 바보도 알아들을 정도로 아주 쉽고 무식하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문제 발언을 정확하게 녹음했고 안전하게 저장했다. 다음 날이 되자 남친은 내가 알고 있던 자상한 모드로 변해 있었다. 어제 일 기억나? 라고 묻자 아니 기억 안 나. 나 완전 취했었던 것 같아. 라고 변명했지만
표정을 봐서는 캥기는 게 있어 보였다. 아마도 다는 아니어도 기억은 나지만 술탓으로 돌리고 잊어버린 척하고 싶은 건 아닐까? 남친은 없었던 일로 하려는 게 분명했지만 난 당연히 그럴 수 없었다. 자기 불륜을 입다물로 참으라는 남자와 결혼을 할 마음은 먼지만큼도 없었다. 하지만 결혼 얘기는 진도가 많이 나가 있었고 부모님께도 이미 허락을 받은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파혼을 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합당한 이유를 대도 나한테 모든 책임이 전가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고 이럴 땐 물증이 최고,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기 위해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던 날 우리 부모님과 남친 부모님, 우리 둘까지 6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남친은 자상하고 착실한 자기 이미지를 완벽하게 유지했다. 나는 여기서 더 결혼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없었던 걸로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제가 먼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말문을 텄다. 목미? 하는 표정으로 나를 보는 남친의 시선을 무시하고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고 재수씨하고도 헤어질 생각입니다 라고 선언하자 역시나 양가 부모님 모두 경솔한 행동이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 너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니? 이유가 뭔지 말해봐라. 재수군 같은 젊은이가 또 어디 있을 거야? 라고 집중 공격이 시작됐고 나는 녹음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내가 다른 여자가 생겨도 위자료 청구할 생각하지 마. 너 전업주부니까 내가 바람 피우는 거에 대해서 토달지도 말고. 하지만 넌 내 덕에 먹고 자고 입으면서 바람 피우면 그건 인간도 아니지. 라는 한재수의 발언을 듣고 난 부모님들은 너무 놀라서 아예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아빠가 이게 다 어떻게 된 건가? 라고 물으면서 한재수를 노려봤다. 그러자 돌발 상황에 멘붕이 온 한재수는 드디어 본성을 드러냈다. 너 뭐야 이거? 술 취해서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네가 날 골탕을 먹여? 이게 건방지게... 라면서 나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는 한재수를 보고 술 취하면 본성이 드러난다던데 이제 보니 형편없이 주사가 심하네. 난 내 딸 주사 심한 남자한테 보낼 순 없네. 라고 엄마가 대응. 당황한 한재수 부모님은 어쩌다 실수한 거지? 너 평소엔 절대 안 그러잖아. 라면서 한재수를 변호하기 시작했다. 결혼 전부터 바람 피우겠다고 선언하는 남자하고는 절대 결혼 못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한 후 그 자리에서 반지를 돌려줬다. 한재수는 점점 더 화를 냈고 이게 진짜 겁도 없이 내가 너 먹여 살리고 편하게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결혼을 파탄내. 무슨 자격으로? 라고 폭언을 퍼부으면서 온화한 척하던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부모님 앞에서 드러냈다. 그런 한재수를 보면서 나는 결혼 전에 이 남자의 본성을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거듭 생각했다. 그 후 한재수는 자기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설교를 당했고 두 분은 나와 우리 부모님한테 고개 숙여 사과하셨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내 딸을 이렇게 근본이 덜 된 남자와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입니다. 라면서 한재수를 깨끗하게 손절했다. 헤어지면서 우리 이제 끝내자. 앞으로 연락하지 마. 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 매일매일 한재수로부터 미안하다,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라인이 도착했지만 나는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미안하다고 하던 사람이 거칠게 막말을 냈고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된 후 라인을 차단해버렸다. 딱 한 번 우리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 후로 내 앞에 나타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결혼이 없던 일이 된 후 퇴사를 철회하고 회사에 남기로 했는데 동료들은 그런 나를 따뜻하게 격려해줬다. 걱정 마. 아마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날걸? 이라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 술자리까지 마련해준 동료들 덕분에 한재수와 헤어지고 반년 후 새 남친이 생겼다. 약간 인간불신 상태에 빠져있던 나를 그 사람은 인내심을 갖고 믿음을 심어줬고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교제한 지 2년 후에 결혼. 그 후 2아이가 태어났고 지금은 내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건 그때 한재수와 결혼하지 않고 과감하게 헤어졌기 때문이고 내가 그때 했던 선택은 아주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한편 한재수는 지금 결혼이 파탄난 후 자기 부모님한테 손절당했고 현재까지 외로운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소문에 의하면 나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한다는데 그래봐야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지만 기회가 되면 나는 지금 결혼해서 남편 아이들과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알려주고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